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을 치료하는 정성욱 교수입니다. 이러면 들린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체가 소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신 분은요, 먼저 1편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OX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막이 완전히 없어지면 참새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OX 들어주세요. 네, 고막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X입니다. 고막 없어도 새 우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의 성대도 배음을 만들어내는데 통상 4개 내지 6개 정도의 배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대의 크기나 모양이나 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4개 내지 6개의 배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들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 목소리를 들을 때 이거 누구 목소리다 구분을 하려면 저 4개 내지 6개의 배음의 주파수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볼튼 같으면 12개의 배음이 나오니까 우리가 저분의 노래를 들으려면 12개의 주파수를 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피아노입니다. 자, 지금요, 저 음계, 낮은 음 자리표 도 한 음을 쳤을 뿐인데 무려 30개의 배음, 그러니까 30개의 주파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순한 한 음을 우리가 듣는 데에도 저 30개의 높이가 다른 주파수의 음들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피아니스트 조성진님의 저 연주를 우리가 감상을 하려면 저 음계 하나마다 한 30개의 배음이 나오니까요. 저걸 다 들으려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주파수들을 우리가 다 동시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어쩔 거야? 오케스트라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실시간으로 수백, 수천 개의 주파수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엄청난 소리들을 우리 귀가 어떻게 다 드러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귀는요, 귓바퀴, 귓구멍이 있고요, 고막 3개의 이소근, 그 다음에 달팽이관, 청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대가 떨면 공기 분자들이 진동을 하고, 고막을 치면 고막과 이소근이 진동을 합니다. 저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달팽이관에서는요, 생체 신호, 우리는 저걸 활동전이라고 의학적으로 부릅니다. 활동전이는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자세히 보면요, 달팽이관을 길게 쭉 펼쳤습니다. 근데 달팽이관 속에 기저막이라고 부르는 막이 있습니다. 고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달팽이관 속에 있는 기저막입니다. 기저막 위에는 머리에 털이 달린 세포, 털이 달렸다 그래서 유모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유모세포가 3,500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각 유모세포에는 청신경 섬유가 연결되어서 대뇌 청각피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000Hz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초당 2000번 진동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막과 이소근이 진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진동 때문에 기저막이 진동을 하는데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는요, 가까운 부분에 기저막이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부분은 기저막이 아주 뻣뻣하고요, 멀어질수록 기저막이 느슨하기 때문에 고주파수의 소리에 대해서는요, 가까운 부분에 기저막이 진동을 하고, 저 기저막의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생기고, 그 전이가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우리가 고주파의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주파수 소리가 들어왔다고 봅시다. (250Hz니까요) 매우 느린 속도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저막의 제일 끝부분, 가장 느슨한 막이 진동을 하게 되고 역시 느리게 진동합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유모세포에서 저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활동 전이가 생기고 그 활동 전이가 뇌로 올라가면 소리를 인지하는데 저 신경을 타고 뇌까지 도달하면 뇌에서는 아, 저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요 2만 Hz부터 이쪽 끝에 20Hz까지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음, 낮은 음은 알겠는데 그럼 작은 소리랑 큰 소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소리 크기는 이런 겁니다. 작은 소리는요 공기 분자에 진동하는 진폭이 작은 거의 작은 소리고요. 큰 소리는요 공기 분자에 운동하는 진폭이 커지는 게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작은 소리가 들어오면요 기저막이 약하게 진동을 하고 적은 수의 신경섬유가 반응을 해서 신호가 뇌로 가니까 뇌는 작다고 인지하게 되어 있고요. 진폭이 큰 소리가 들어오면요 기저막이 아랫미로 크게 진동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수의 신경섬유가 반응을 해서 뇌에서는 더 많은 활동 전이가 올라오니까 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는데 높낮이랑 크기 이 두 가지만으로 그 많은 소리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세상 모든 소리는 분석해보면 높낮이, 크기 이 두 가지뿐입니다. 아까 달팽이관 속에는요 기저막의 진동에 의해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유모세포가 총 3,500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귀는 3,500가지의 주파수를 드러낼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만 Hz까지의 소리를 우리가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0에서 120dB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도 구분이 되고요. 배음이 30개인 도음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피아노 연주, 오케스트라의 그 수천 개가 넘는 주파수의 소리들을 다 들어서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 같은데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강아지는요 45,000Hz까지 듣고요. 박쥐는 12만 Hz까지, 또 돌고래는 15만 Hz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22,000Hz까지 듣는 거니까요. 귀만 넣고 보면 얘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고막이 없어도 새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를 안 알려주셨어요. 아, 네, 그렇네요. 고막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봅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막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또 이소골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소골만 달팽이관에 붙어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음원에서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 분자가 진동하고 그 공기 분자가 세 번째 이소골을 치면 역시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달팽이관에서 활동 전이가 생겨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통상 고막이 사라지면요 청력이 한 35 내지 40dB이 됩니다. 새 우는 소리들이 90dB 이상 나기 때문에요. 고막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작게 들리지만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새 우는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무수한 소리를 우리 귀가 어떻게 초정교하게 감지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난청 질환이 생기면 이런 소리들을 잘 못 듣게 되죠. 그런데요, 난청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